반갑습니다. 복지코콕입니다. 벌써 연말도 다 지나가고 새해가 돌아오는데요. 연말 연시에는 모든 기관들의 업무량이 폭주하죠. 그럼에도 우리 사회 복지사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연말과 연시에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2년 전에도 연말연시 업무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장기요양기관의 연말연시 업무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 실무자들은 고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업무로 기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직원들은 물론 수급자나 보호자들의 자료들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초에 게시가 되는데요. 12월이 지나자마자 준비해 두셨다가 제출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1월 7일 게시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개별적으로 하기 원하는 경우 직원들의 개별 급여를 확인하여 전달을 하고요. 또 기관에서 일괄 업무 처리를 원한다면 그 또한 기관에서 처리를 해 주시는데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는데 소득 공제는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총 급여액에서 인적 공제나 신용카드 또 현금 영수증 등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을 일부 빼주는 것이고요. 세액 공제는 세금의 부과 대상인 소득을 공제하고 난 후에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기관에서는 이에 따른 각종 증빙 서류들을 직원들에게 받아서 국세청에 일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과세 표준이 연간 총소득이 1,400만 원 이하라면 6%의 세율로 일괄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기관에서 따로 해주지 않아도 자동 반영이 되지만 1,40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 즉 월 116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가셨던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구간인지 또 5천만 원 초과해서 8,800만 원 이하의 구간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구별해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세액공제가 처음으로 생긴 항목이 있어서 12월 직원 회의 시 혹시라도 고향사랑 기부를 하신 직원들이 있다면 미리 기부금 납부 영수증을 따로 챙기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이 공제가 되고요. 10만 원이 넘는다면 기부금의 15%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영화 관람료 공제도 시설이 되었는데요. 총 소득 7천만 원 이하에게 적용되는 도서 및 문화 비용에 영화 관람료가 포함된 개념으로 이전의 도서 구입비나 미술관 혹은 박물관 관람료, 공연 관람료 등의 영화 관람료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미리 직원 회의 시에 공지를 해주면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식대의 비과세 또한 올해부터 한도가 확대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였다면 10만 원까지 정액이 되었기 때문에 기관에서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실 경우 20만 원까지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연금 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도 확대가 되었고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도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이 또한 확인을 해서 직원들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게 해드리면 직원 복지에도 반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결산서를 작성을 하고 W4C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통상 예산서 보고는 당해 12월 그리고 결산서는 3월 말까지
보고 후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기관이라면 보고 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회의록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운영 규정 개정 업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정은 2024년 한도액 및 수가 변동에 따른 항목이겠고요. 그 다음으로 자체 평가 후에 나온 내용 변동, 또 운영 실무자나 수급자, 직원 등의 의견 반영 등 운영 규정 개정에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에 각 기관의 운영 규정 개정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에 따라 개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영 규정에 문제점이 크게 없다면 자체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요. 직원 회의 시에 안건에서 내년 수가 변동에 따른 금액 변경 등이 있음을 고지한 후에 회의록에 근거를 남기시고요. 운영 규정을 변경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직원 회의록을 이용할지 운영위원회를 이용할지 기타 다른 방법을 이용할지는 운영 규정에 개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법정 의무 교육 이수 확인 내용인데요. 법정 의무 교육은 근로자 5인 이상의 기관이라면 반드시 전 직원이 이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과태료는 최소 300만 원부터 최대 5억까지이기 때문에 12월 기준으로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법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를 하셔야 하고요. 자체 교육이 가능한 법정 교육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시거나 사이트를 알려주어서 각자 교육을 받도록 하시고 이수증을 출력하고요. 노인 인권 교육처럼 자체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고 출력한 이수증을 챙겨 두셔야 합니다. 기관 기호에 따라 법정 이수 교육의 종류가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연초에 시군구 보고시 꼭 필요한 법정 교육부터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들을 이수하도록 하고요. 그와 관련된 서류들을 잘 비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2월에 신규 입사자가 있다면 내년 1월 중에 열리는 보건복지 배움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 및 급여 대장 내용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서 많은 기관들이 해마다 새로 받는데요.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급여 대장은 세법이나 또 4대 보험료율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여 작성하시되 사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기초 관리에서 수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만족도 평가는 우리 평가에서 아직은 1점짜리로 점수가 낮지만 앞으로는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지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수급자 만족도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이나 특화 프로그램 또 보호자 자조 모임,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 등으로 평가 지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진행해 본 만족도는 치매 가족을 기관으로 오시게 해서 치매의 이해도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도 있었고요. 보호자 자조 모임으로 욕창, 치매, 낙상 경험 등 수급자 질환별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사례를 공유하고 기록으로 남긴 경우 또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거나 2022년도까지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고 발전 방향을 간략히 정리해 두기도 했었는데요. 모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만족도 경우에는 월급제 실시는 통합제가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기관에서 싫어하셨기 때문에 인지 활동을 하는 직원들을 따로 모아 심화 교육을 하거나 도서를 포함한 원하는 인지활동 자료를 구입해서 그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교통비나 외부 교육비 지원 등 기관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서류를 갖춰 놓도록 했더니 이 또한 이번 평가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평가 지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사 업무 일지 수정인데요.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를 일부 워드로 작성해서 사용하는 기관이라면 연도를 미리 바꿔 작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방문 상담 일시입니다. 여기에서 2024년을 미리 작성을 해 놓으면 방문할 때마다 기록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어서 수급자별로 바꿔 놓습니다. 다음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4점짜리 급여 제공 결과 평가입니다. 상태 변화 기록지나 급여 제공 기록지의 수급자 제공은 이제까지 해온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1년을 주기로 작성을 해오셨던 기관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아직 하지 않은 기관이라면 반드시 해두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공단 전산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신다면 12월이 가기 전에 반드시 해 두셔야 하고요. 자체 서식을 사용하신다면 시간이 나시는 대로 하시되 가능한 공단 전산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 상담 반영 변경 계획서 역시 연 1회 이상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 건의사항 등을 어, 건의사항 등을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30일 이내 반영을 하시는 건입니다. 이 또한 공단 전산이나 자체 서식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과 반영의 증빙인데요. 공단 전산이나 자체 서식을 포함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작성하는 상태 변화 기록지나 태그 전송 시에 특이사항 등에 대한 기록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이내 증빙할 수 있는 기록들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회의록을 확인을 하는데요. 월별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또 직원 회의에서 건의사항 반영은 잘 되어 있는지, 또 그에 맞는 증빙 서류들은 잘 처리해져 있는지, 2023년도부터는 사례 회의 후 반영이 한 달 내에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증빙 서류 또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한 해 서류의 마무리를 준비하시는데요. 직원 교육의 실적은 자체 교육이 허용되지 않는 법정 교육에 대한 이수증 확인과 함께 자체 교육 실적을 정리하시는 경우에 연초에 계획한 직원 교육 계획서에 따라 실시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사정이 있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초에 출력해둔 직원교육 계획서를 수정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은 굳이 새로 워드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미리 출력해둔 서류에 붉은 두 줄을 긋고 사인 후에 직접 기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외에 연말 연시에 해야 하는 업무로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결산 보고를 위한 회계 업무, 또 입퇴소자나 직원 입퇴사 업무를 연말에 한 번 더 살펴봐야 하고요. 급여 중단인데도 퇴소 처리를 하지 않으신 분이나 서비스 제공 중단 후에 아직 퇴사 처리하지 않으신 직원이 있다면 연말에 정리를 하시고요. 건강검진이나 연차 사용을 확인을 해서 미사용자나 미제출자에 대해서 제출이나 사용을 독려하시고요. 또한 수급자 욕구 반영은 또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모든 수급자의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합니다. 또 다음 연도에 있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할 시기가 되었을 때 보고를 하고요. 복지 포상 또한 분기별로 포상이 되었는지, 또 설 명절 선물 등도 미리 어떤 걸 할지 선택해 두었다가 택배에 밀리지 않게 주문하시는 것이 좋고요. 수가 변동이 있는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따른 사인은 12월 중에 받아둬야 하기 때문에 연말이 가기 전에 작성한 후에 사인을 받아서
각각 한 부씩 철해 둡니다. 그리고 발표된 수가와 한도액으로 이용료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수급자 댁으로 발송을 해야 하고요. 내년 직원 교육 계획서도 따로 출력해서 새 파일에 꽂아둡니다. 또 수가 변동 등 변동 사항 수정을 홈페이지에서 해 두어야 하고요. 홍보물 또한 관리를 합니다. 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센터 등 프로그램 계획서나 소방 계획서가 필요한 기관들은 매해 수립을 해 두어야 하고요. 시설의 경우에는 의약품, 또 의료기기, 정기소독, 수급자 상담, 수급자 의견 수렴, 사업 계획서 반영 회의록 등 각 기관이 해야 할 연말 연시 업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말과 연시에 대한 업무를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기관에서 실시하는 업무가 있다면 미리미리 처리를 해두어서 2024년도에는 보다 여유롭고 즐겁게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복지 콕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